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당초 주 2회 실시하고 있던 등교전 선제 검사를 주 1회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선 추가 검사를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방침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에 대한 방역 지침이 바뀌지 않은 만큼 이번에만 중간고사를 보도록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주 1회 선제검사 지침을 이달 말까지 적용하고 다음 달부터 정부의 방역 체계 변경 내용을 고려해서 대응 체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계곡 살인 의혹 이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남편 윤모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16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유족연금 1순위 수급자인 배우자 이은혜가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한편 뒤늦게 이은혜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파악한 공단 측은 연금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한국에도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미가 그려나갈 새로운 대북 정책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의 도발을 막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된 봄비가 오늘 오전 출근길에는 중부 내륙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과 경북 지역 등 전국 곳곳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시면 제주도에 최고 60mm, 경기 남부와 강원도 또 충청 북부에 5에서 40,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연일 지속되던 고온 현상으로 인한 한낮의 더위도 이 봄비와 함께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3도, 한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2도 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만큼 출근길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물을 마셔야 잘 마시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은 일정한 양을 매일매일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은 매일 안 마시면 안 되지. 그렇죠.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나 마시는 걸까? 예, 그 답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기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질문 바로 드려야 되겠어요. 예. 물을 잘 마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 예.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물은 능히 질병도 만들 수 있고 물은 능히 건강도 만들 수 있다. 이거 공감하세요? 아유,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데요. 이에 비해서 정작 몸에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서는
골라 마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그 올바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근데 물을 그냥 자주 마시지 않는 이유는 물을 그렇게 당기지 않아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이 잘 당기지 않는 것은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물은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순환은 뭐 진짜 중요하죠.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엔 이상 신호가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건강의 척도가 되겠죠. 네. 순환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딘가 막히면 병이 드는 거잖아요. 심장 쪽에 막히면 협심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이고요. 뇌 쪽에 막히면 여러 가지 뇌혈관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는 네. 혈액의 몇 퍼센트가 물인지 알고 계세요? 혈액은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네. 몸의 70%가 물로 돼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혈액의 83%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혈액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곧 물이 흐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몸에 물이 잘 흘러야만이 순환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순환이 잘 되게끔 하려면 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분자 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물 분자 집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보통 클러스터라고 말합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포도송이,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클러스터가 작을수록 이게 모세혈관이라든지 세포막을 잘 통과를 하거든요. 이 클러스터가 크면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통과를 잘 하는데요. 마치 이렇게 생지가 작은 공간을 잘 통과하는 것처럼 샥샥샥샥 잘 돌아갑니다. 네, 잘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클러스터가 크고 작은지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만은 NMR이라고 하는 핵 자기 공명 장치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마셔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셔만 봐도 알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클러스터가 이제 작은 물은 부드러워서 목넘김이 좋고요. 또 흡수가 잘 되고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배설도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또 물에 대해서 몰랐던 점이 네. 많다는 걸 알게 되네요. 예, 오늘도 물만 마셔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이제 연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나온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애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예, 오늘 아주 멀쩡하게 나오셨습니다. 어디 신입사원 같아요. 멋있어요. 자, 오늘 연예 좀 소식 자주 키워드로 말씀드리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백윤식 전 연인의 에세이 판매 금지 가처분 일부 승소입니다. 법원이 배우 백윤식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인 기자가 쓴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백윤식 씨와의 첫 만남부터 결별까지 그걸 모두 다룬 에세이가 출간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네, 공개된 책 소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노년에 접어든 중견 영화 배우 백윤식과 열애설이 보도된 후 결혼과 시험관 아기를 계획한 출산을 준비하다가 한 달여 만에 결별하게 된 공중파 여기자가 있다. 그녀가 그 스캔들 이후 9년 만에 이 에세이를 통해 용기 있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럼 없이 밝히고 나서 화제다. 요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요게 지금 1세에 3,000부를 인쇄했는데 벌써 다 나가고 3월 중순에 2세에 돌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만큼 화제인데 저도 서점 2군데 가봤는데 못 샀어요. 네.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됐고 지난 2월에 백윤식 씨가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 그래서 법원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삭제하라 이렇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을 삭제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책 내용 중에 삭제를 하라고 알려진 부분이 제가 크게 2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백윤식 씨와 관련된 이 과거 연애사와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세를 갖기 위해서 의료적인 절차를 밟았던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연애 과정에서 백윤식 씨의 제3의 여성이 이 전 연인인 기자를 찾아왔던 내용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삭제 이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밝혔는데요. 백윤식 씨의 이 명예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라면서 삭제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책을 쓴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 책을 출판하거나 혹은 판매, 배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광고까지 이 부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만 삭제해라라고 한 건 삭제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백윤식 씨 가족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백윤식 씨가 이거를 대신 신청할 어떤 권리 자격은 없다 해서 이 가족에 관한 부분은 삭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은 왜 좀 뒤늦게 책을 내게 된 겁니까? 이 책을 내고 나서 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책을 9년 만에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는 뭐 2013년에 헤어졌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그때 우리는 마침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버렸지만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그래야 건강한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물론 나는 지금 결혼을 했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별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책을 내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결혼을 했다는 건 지금 배우자가 있다는 뜻인데 배우자가 이 책을 내는 것에 동의를 한 거네요. 네, 너무나 그렇습니다. 이 전 연인인 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결혼한 지 3년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자신의 남편이 굉장히 지지를 해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이다. 남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요, 나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출판에 대해서는 이 남편인 내가 당신의 일을 터치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내용을 중간중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책을 다 쓰고 나서 그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인 책 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는요. 올 봄은 트로트에 빠질 시간 트로트 대첩 예고입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가요계를 뒤흔들 트로트 가수들의 컴백이 예고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설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가요계는 정말 트로트가 대세죠. 열풍이었죠. 네. 네. 근데 도대체 어떤 가수들이 돌아오길래 트럼프 대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까? 네. 우선 발표하는 곡마다 인기를 끌고 전국적 인기를 끌고 정말 명실상부 트로트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장윤정 씨가 본업 가수로 돌아오고요. 또 이분들 소식 들으면 정말 행복하실 텐데 이명우 씨, 정동원 군이 데뷔 후 첫 정규 앨범도 내고 전국 콘서트까지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로트 팬들 또 많은 가요 팬들이 와 5월은 귀호강의 달 좋아하고 계시네요. 네, 음원 차트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봄이라고 하면 왜 거리에 핀 벚꽃
벚꽃 아니면 개나리만 봐도 우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이잖아요. 여기에 이 마음에 봄바람까지 살랑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가수들의 노래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팬들에게는 더욱 즐거운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컴백 소식이 정말 기대되는 가수, 반가운 가수는 개인적으로는 장윤정 씨인데요. 그동안 본업보다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 MC로 종횡무진 활약했던 이 장윤정 씨, 무려 2년 만에 본업인 가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현재 장윤정 씨는 이 전국을 돌면서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아주 웰메이드 앨범을 준비했다고 알려져서 이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컴백 늘 텔레비전에서 맞아요. 무슨 컴백이지? 이제 가수로 새로운 앨범을 들고 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저 이명웅 씨는 앞에 우리가 붙으니까. 근데 이 이명웅 씨는 정규 앨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니 정규 그러니까 앨범이에요? 그동안 너무 인기 많이 끌어서 네. 거의 정규 앨범 한 5번 낸 것 같잖아요. 이번이 정규 앨범, 싱글 아닌 정규 앨범으로는 처음이에요. 그 날짜는 5월 2일인데 요거에 앞서서 17일 날 노래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그래요. 또 팬들을 위한 서비스죠. 노래 제목은 우리들의 블루스. 어머! 그 기생충의 이정은 씨가 주연 맡은 거 아니야? 게다가 상대는 키 크고 잘생긴 차승원 뿐이 아니죠. 이병헌 씨에다가 신민아 씨에다 한지민 씨에다가 고두심 씨, 김혜자 씨, 김우빈 씨. 이 쟁쟁한 드라마의 OST를 누가 불러요? 이명웅 씨가 불러요. 그래서 17일보다 하루 앞선 16일 방송되는 드라마 3회차의 노래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보름 정도 열심히 감상하고 있다 보면 5월 2일에 정규 앨범도 나온다고 하고 그 뒤엔 투어, 콘서트 이어진다고 하고 이명웅 팬분들 아주 그냥 쭉 행복하실 것 같네요. 네, 이명웅 씨의 엄청난 인기는 정규 앨범에 이어서 콘서트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명웅 씨의 이 단독 콘서트는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됐습니다.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든 콘서트가 되어버린 건데요. 치열한 티켓 전쟁을 끝낸 고향 콘서트는 5월 6일, 7일, 8일 개최가 되고요. 이후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 지역에서 총 21회나 개최가 됩니다. 정말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인데요. 각 지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티켓 예매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새 앨범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음악들을 들려주고 그리고 성숙된 그리고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콘서트 정말 기대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어 일정에서 제외된 지역 팬들의 항의가 또 있었다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 커다란 대도시입니다. 부산 분들이 우리 부산에서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임영웅 씨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어떤 팬들의 비명을 듣는 것 같겠지만 팬들은 진짜 심각해요. 뭐냐면 요번에 벌써 고향 바로 매진됐잖아요. 뭐 전국 어딘들 못 가겠어요. 아니 그 다음 창원, 대구는 내가 과연 이 피켓팅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표를 정말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하는 거 아닐까? 벌써부터 이 중장년층의 한숨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현 씨가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근데 표정은 또 바뀌지 않아요? 네,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나중에서 오늘 방송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예계는요, 무리를 일으켜서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스타들이 슬슬 복귀 시동을 걸면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스타 주민의 주제입니다. 자, 재기 꿈꾸는 사고뭉치 스타들입니다. 음주운전, 도박, 가스라이팅, 그리고 학위 논란 등 각종 사생활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활동을 중단했던 스타들이 이제 자숙을 끝낸 뒤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그 연예인들의 자숙 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대중이 받아들이면 자숙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거를 또 궁금하니까 취재를 해봤어요. 한 2019년도에 언론에서 이
평균 자숙 기간을 이 사고뭉치 스타들의 평균 자숙 기간을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 도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균 16.7개월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좀 더 짧습니다. 16개월이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는 제일 긴데 평균 19개월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약 사건이 음주운전보다 짧아요. 짧아요. 네, 더 짧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평균이잖아요. 네.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이 받아들이냐, 네.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거가 중요한데 그래서 누군가가 복귀를 한다 그러면 아니 벌써 복귀에 이렇게 냉담한 시선, 비판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예인들이 먼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쉬었으니까 나 이제 복귀해도 되는 거 아니야? 쉬운 후에 복귀, 자숙 후에 복귀. 요게 무슨 하나의 공식처럼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씁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기 꿈꾸는 사고뭉치 스타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분이 나왔는데요. 이분이군요. 보자마자 사실 이목구비를 보고선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좀 힌트를 드리면요. 2020년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안방 극장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분입니다. 가녀린 외모와 반전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유의 낮은 톤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맞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상당히 반전인 분인데 저는 뭐 아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알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정말 네, 맞추면 정답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바로 배우 서예지 씨 맞죠? 서예지 씨. 맞습니다. 네.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네. 제가 아는 건 서예지 하면 가스라이팅 예. 그렇죠. 이렇게 네. 들고요. 그다음에 갑질 논란 뭐 이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사생활 논란의 시작은 가스라이팅, 상대방을 조종한다는 가스라이팅이었죠. 그 상대로 김정현 씨, 배우 김정현 씨 전 연인을 지목한 보도에 그 주고받은 서예지 씨가 보냈다는 그 문자의 내용이 공개가 됐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김딱딱 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딱딱하게 뭐든 잘 바꾸고 스킨십 노노. 로맨스 어깨, 스킨십 어깨, 잘 바꿔 가기. 근데 요렇게 또 읽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김딱딱 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잘 바꿔 가기, 스킨십 노노. 이거 사실 또 연인 간의 얘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좀 갈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현 씨가 당시에 드라마 현장에서 어떤 스킨십 같은 것을 좀 꺼리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하게 됐다. 요런 결과를 보고 가스라이팅 맞는 거 아니야? 요렇게 좀 더 그 가스라이팅 설이 불거지고 커졌었죠. 네, 여기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타인의 심리적 상황을 교묘하게 지배해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파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서예지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이 가스라이팅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가스라이팅 의혹을 이후로 일단 스텝 갑질 의혹도 있었고, 뭐 학력 조작 의혹도 있었고, 뭐 돈 빌리고 안 갚았다는 이 동창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많은 구설에 휩쓸리게 됩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생활 의혹으로 서예지 씨는 광고계에서 지워지는 치욕을 맛보게 됐는데요. 스타의 이미지, 이런 정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지가 정말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사생활 논란 그 중심에 섰었던 서예지 씨인데요. 당시에 가장 파장이 컸던 의혹이요. 바로 이 학력 위조 의혹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예지 씨가 평상시에 저 스페인 대학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나 학생이 예쁜데 머리까지 좋아? 뇌생녀 이미지로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또 한 예능에서 이 대선배 이순재 씨한테 스페인 여행을 갈 때 그 이순재 씨가 갈 때 스페인 회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기도 하면서 이 서예지는 스페인 유학녀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게 사실이거든요. 본인은 물론 너 저 입학 대기 중에 어학연수 했어요 라는 뜻으로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말한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들을 때 대학을 졸업했다로
들었죠. 네.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서 서혜지 씨 측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 소속사 측에서요,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서예진은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학교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입학 준비를 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입학은 했는데 뭐 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예 씨가 합격을 했다라고 한 이 주장한 대학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일명 스페인의 서울대로 꼽히는 최고의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대학교 중 하나로 스페인 대통령 6명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7명이나 배출한 아주 명문 학교인데요. 당시 이 같은 논란에 대학 측은 개인의 합격 이 여부는 본인이 아닌 이상 좀 알려드리기가 힘들다. 원칙적으로 수험생이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주기가 쉽지 않다. 미안하다라고 이 언론사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 서예지 씨가 여기서 의혹을 그러니까 정말 말끔하게 해소를 하고 가려면 본인이 직접 대학교에다가 그럼 증명서를 좀 부탁한다. 달라. 아니면 그 당시에 받았었던 학교 통지서 같은 걸 언론에 내면 이 같은 거짓말 의혹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글쎄요. 한 절반 정도는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짙게 남습니다. 네, 이런 수많은 사생활 의혹을 뒤로한 채 서예지 씨는 당시에 뭐 어떤 사과나 해명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신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처음에는 소속사만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본인의 사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내용이 이랬어요. 그동안 저에게 주신 질책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심려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올렸는데 약간 또 대중이 보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늑장 사과문이야?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거 조금 있으면 복귀하는 거 아니야? 복귀를 앞둔 수순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네. 물론 뭐 사과 없이 쓱 와서 활동하고 이러는 것보단 사과문을 게재하는 게 낫긴 한데 네. 근데 드라마 복귀를 앞두고 이게 나와서 반감을 샀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하나만한 사과문이었다. 제가 오늘 좀 독설을 하게 되는데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하나만한 사과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과를 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사과를 한다. 폭로를 한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 하나 혹은 뭐 어떤 누구에게 정확하게 사과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스스로 뭐 하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이 그냥 죄송하다라고 뭉뚱그려서 사과를 해버렸어요. 사실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스타들의 사과문을 지금까지 봤습니까? 비교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최소한의 그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 뭐 예의도 없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 충분했었고요. 서예지 씨 이렇게 사생활 논란으로 부정적인 여론의 그림자가 생긴 이후에 지금은요 너무 다행히도 자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검증된 연기력으로 차기작이 그러니까 이제 공개될 드라마의 주연으로 당당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예지 씨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대중 정서이거든요. 본격적인 이 복귀를 앞두고 나서 지금까지는 많은 대중들이 싸늘하게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서예지 씨의 복귀를 볼 거예요. 서예지 씨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논란들 때문에 대중들에게 미운 털이 콕 박힌 서예지 씨인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또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가족까지 얽힌 새로운 폭로가 또 나왔어요. 원래는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올해 이 또 3월 초에 이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예지 씨가 사과문을 냈는데 요거가 조금 탐탁치 않아서 또 그 마침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하나의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서예지 씨 부모님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러면서 지난해 있었던 일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이래요. 서예지 씨가 일주일에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이 부모님 집에 일주일에 3번꼴로 왔는데 올 때마다 아무데나 주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예지 씨 가족으로부터도 피해를 당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용 계단에 반려견 울타리를 쳐서 그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 피해를 줬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바로 또 치워주지 않는 서혜지 씨 아버지와 갈등으로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다 이러면서 특히나 이 주차 문제는 한 4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요? 이 논란에 대해서 그럼 서혜지 씨 측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5월에 서혜지 아버님과 이웃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부모님 댁이 이 작은 빌라라 주차 공간이 협소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혜지 씨가 방문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아버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당사자께 사과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마찰이 이어지자 바로 이사를 갔다라고 밝히면서요. 원만히 해결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인 누리꾼의 얘기는 조금 달랐어요. 서혜지에게 사과를 받았다. 그런데 서혜지가 우리 부모님이 이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니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건 아니죠? 라고 당사자한테 다시 되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분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가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네.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혜지 씨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짚어봤고요. 재기를 꿈꾸는 407 스타들, 그 다음 스타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 나왔고요. 아, 네, 예인 어렵네요, 씨는 지금도 어려워. 좀 알아보는 것 같고 네. 이재용 MC는 전혀 지금 눈치 모르겠어요. 네.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1990년대 원조 요정으로 불렸던 가수고요. 도박으로 인해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분입니다. 네, 1세대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그쵸. 네. 원조, 원조 요정 뭐 이렇게 요정이죠. 네. 1990년대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90년대고 사실 뭐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언니도 그렇고 친구들은 다 이 네. 그룹의 춤을 한 번씩은 다 그렇죠. 뭐 연습을 그때 해봤어요. 뭐 거의 뭐 네. 핑클, SES 이러면 뭐 끝나는 시대였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한 10명 안 되니까 몇 아, 그 명만 멤버예요? 그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멤버들 이름을 따서 유진이가 바다에 빠져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인 기억 MC가 다들 오늘 하실 거예요. 그래. 굉장히 슈. 네, 정확하게 오늘 힌트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딱 네.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가수 슈 씨입니다. 네, 슈 씨는 가요계 원조 요정으로 결혼 후에도 이 다둥이 엄마로 대중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사생활이 또 밝혀지면서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원조 요정의 사생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건 바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슈 씨가 굉장히 방송에서 참하고 막 순해 보이던 그 슈 씨가 사건은 2018년으로 올라갑니다. 1990년대의 원조 걸그룹 요정이 W 호텔에서 도박을 하다가 한 사람한테 3억 2천, 한 사람한테 2억 5천, 6억 원을 빌렸는데 이걸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런 보도가 나서 우리가 정말 모두 깜짝 놀랐었죠. 네. 이게 연예인 뭐 가수 슈 씨다 뭐 이래가지고 쫙 돌았어요. 난리 네. 났어요. 맞습니다. 네. 당시 누리꾼들의 지목을 받던 슈 씨가 직접 이 걸그룹 출신 도박 논란의 이 기사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비하인드가 좀 있어요. 슈 씨다라고 네티즌들이 지목을 하기 전에 이 지라시라고 하죠. 네. 지라시에서는 사실 같은 멤버인 유진 씨가 먼저 지목이 됐어요. 어. 그래서 저를 포함 많은 기자들이 유진 씨의 소속사에 확인 전화를 했었는데 유진 씨 소속사 쪽에서는 당시에 펄쩍 뛰면서 우리는 도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슈 씨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멤버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라면서 스스로 이거 사실 접니다. 라고 밝히게 된 이런 전말이 있어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피소된 게 아니라고 이 부인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저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 그리고 측근들은 그런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뭔가 소통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다. 사실 저 맞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제 기억 속에 슈 씨는 그 육아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정말 다둥이 엄마, 슈퍼우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켜줬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도박에 빠지게 된 거예요? 본인이 밝힌 얘기입니다. 도박의 룰도 잘 모르고요. 그냥 지인들하고 카지노에 가서 그냥 좀 재미삼아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번 이제 빚을 지다 보니까 이걸 또 이자도 내야 되고 높은 이자도 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빚이 불어나서 6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호기심, 얕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일을 불러왔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밝혔었죠. 네. 슈 씨 가족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공개가 되어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이 남편 역시 아내가 도박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슈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워낙 순수해서 물정이 어둡다. 그리고 또 꼬임에 좀 잘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저질렀고 깊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 근황에 대해서 밝히면서 반성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슈 씨의 도박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었죠. 네. 아니 근데 우선 저는 이 사건 딱 터지고 든 생각이 어떻게 슈 씨가 이렇게 카지노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을까거든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K랜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한데요.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 영주권자입니다. 이게 관광진흥법에 따르면요.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인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네. 슈 씨. 근데 이제 뭐 도박 사건 이후에 또 엄청난 사건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파장이 논란이 커졌죠. 네, 맞습니다. 일단 슈 씨의 사기와 국내 사기 그리고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슈 씨가 단지 돈을 안 갚았을 뿐이지 지인들을 속이고 기망해서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조사 중에 슈 씨가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상습 도박을 해왔다라는 정황을 알아차리고 기소를 하면서 이 슈 씨의 도박 사건이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번 도박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분명히 국내에 지인들하고 이렇게 한번 룰도 모르는데 가봤다가라고 했고 우린 믿었는데 네. 이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것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게 뭐냐면 처음에 국내에서 도박했다 한 게 2018년 6월이었거든요. 바로 그 전달까지 해외 카지노에서 무려 26차례의 원정 도박을 했다라는 게 이게 드러났고 금액이 7억 9천만 원. 물론 7억 9천만 원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도박판의 이 자금은 내가 한 판에 얼마로 했는데 26번 해서 곱하기 26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놀랄만한 규모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박에 쓴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네. 26번 이렇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 글쎄,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본인이 저 맞습니다. 이때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2019년 2월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슈 씨가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도박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창피하고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눈물로 호소했었죠. 네, 아니 아내로 그냥 엄마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도박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일단 이런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육아와 일 문제를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적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 인터뷰에서 몇 년간 좋아하던 일을 내려놓고 육아에 매진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등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랑도 이제 뮤지컬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무대에 서는 거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이 분량이라고 하죠. 내가 오르는 그 전체 총량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아이들을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하던 일을 계속하니까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일 자체에 대한 굉장한 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엄마의
단발성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 씨의 도박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네. 최대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또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 처음 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그 아까 3억 5천, 2억 5천 제가 빌렸다고 한 그 중에 3억 5천 빌려준 분이 저한테 돈 빌려가더니 돈 갚지 않았어요 하고 이걸 이제 알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슈 씨는 당시 언론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흔히 도박 그 판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민법에 규정된 말을 인용한 건데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인 도박을 위해서 이 빌려준 돈은 불법 원인 급여. 원인, 돈을 주게 된 원인이 불법, 도박이었다는 거죠. 이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그래서 저는 돈 안 갚아도 됩니다. 갚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나 2020년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제 슈 씨가 이걸 빌릴 때 저 돈이 없어요. 생활 자금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어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도박 자금만이 아니다. 이렇게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슈 씨는 3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더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 피해자는 만약에 돈 이제 빌려준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슈 씨가 어떤 다세대 주택 그런 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해 들어 살던 세입자들한테 일이 터진 겁니다. 뭐냐면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나는 나가야 돼.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누가 줘야 돼요? 집주인이 슈 씨가 줘야 되죠. 그런데 돈이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전세 보증금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당시 슈 씨, 건물주인 슈 씨가 얘기를 했어요. 제 건물이 지금 가압류 처분 소송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 가압류 처분 제가 이거 취소 소송 내가지고 해결해서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머나 1심에서 슈 씨가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못 돌려줬죠. 그런데 다시 항소를 해서 결국은 1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박 끝에 다행히 그나마 늦게나마 합의를 보고 상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허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중에게 잊혀졌어요. 네. 4년 정도 됐는데 올해 1월에 4년 만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근황을 알려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 씨는 2022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였는데 저로 인해 속상하셨을 저희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조금 많이 늦은 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당시에 슈 씨의 이 늦은 사과를 두고 국내 활동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 복귀를 조심스럽게 알리면서 이제 멤버들이 너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잘못을 했지만 너 진짜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멤버들도 출연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응원과 이 반성의 그 질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으면서 오랜만에 화면에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네, 저도 그 방송을 통해서 슈 씨의 지금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요정으로 불리면서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그때와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반대 180도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친언니가 하는 체육관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반찬 가게 가서 일하기도 하고 정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모습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팬들이 조금은 반성하고 있고 삶이 정말 달라졌고 뭐 동정심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연민은 좀 생겼다. 그리고 그게 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연출한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좀 댓글을 찾아보니까 안쓰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기 꿈꾸는 사고뭉치 스타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는요? 자,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스타 이번에 남자 스타분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예인 MC 감이 안 오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네. 한 방송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좀 낯이 있긴 한데. 이분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예인 데뷔 전에 이재룡 씨 로드 매니저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재룡 씨. 이재룡 씨의 매니저. 네. 그래요? 그게 더 그랬었다가? 어려운데요. 네. 이 힌트 조금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요. 그 당시에 이재룡 씨 매니저를 하면서 이재룡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금방 잘렸다고 합니다. 왜 말썽을 좀 피웠나?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 지인을 통해서 이제 이재룡 씨의 로드 매니저가 된 건데 이 지인이 이재룡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 일을 그만두게 해달라. 이 부탁 아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줄도 모르고 이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다. 저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오.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 보면 네. 매니저라는 일을 한 다음에 연예인으로 데뷔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네. 맞아요. 이 사람 데뷔작이 뭔지 모르겠네요. 데뷔작이 좀 힌트를 드리면 데뷔작에서 약간 네. 귀여운 캐릭터 좀 나왔고요. 네. 왕초였습니다. 왕초라는 드라마. 예. 오. 왕초에서 귀여운 캐릭터. 거기서 무슨 알겠네요. 역할? 귀여운 맨발 역으로. 맨발. 알지. 네, 정답. 네. 그러면 네.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배우 윤태영 씨. 예. 윤태영 씨군요. 그거 오랜만이네.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던 윤태영 씨가 오랜만에 한 예능 프로그램 복귀한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윤태영 씨가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려 4년 만에 복귀를 알렸습니다. 방송 최초로 집을 공개한 건 물론이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끈 건 베란다 전체를 퍼팅 연습장으로 꾸며놓는 등 이 집안 곳곳에 골프 연습 공간을 만들어놔서 요즘 골프 인구가 5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00만 골프 인구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집이다라고 부러움을 유발하는 방송에 출연한 적이 네. 있습니다. 윤태영 씨는 그게 더 화제였죠. 왕초에서 이제 거지잖아, 거지. 근데 실제로는 뭐 어마어마한 뭐 그렇죠, 로얄 로얄 패밀리였다, 패밀리. 뭐 이래서 더. 그렇죠. 아버지가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을 나왔어요. 와, 거기다가 유산 받을 금액이 예정되니까 450억 원이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야, 로얄 패밀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무리를 빚으니까 이건 연예인으로서도 약간 거부 재산가로서도 좀 부적절해하면서 사실은 더 눈총을 따갑게 받았죠. 네, 윤태영 씨는 어떤 논란 때문에 4년 동안 대중들 앞에 서지 못한 건가요? 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 5월 저녁 8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윤태영 씨는요,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이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이 추돌 사고에 이어서 문제가 된 것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대중들이 분노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 이후에 윤태영 씨는 당시 캐스팅된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등 4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았었죠. 연예인들 무리 일으킨 아마 저 항목을 보면은 음주운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윤태영 씨는 이걸 무마하려고 막 그랬었죠. 일단 사고 시점 좀 아까 최 기자가 이제 13일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5월 13일 저녁. 그런데 사과를 한 시점은 5월 20일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가 있죠. 요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음주운전, 우리가 아까 왜 마약보다 길었겠습니까? 이건 잠재적 살인. 정말 나를 망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이런 일을 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일단 하고 있었다. 요 부분이 또 비난을 더 크게 만들었죠. 네,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시작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음주운전이 알려지게 된 이유, 피해자의 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사고를 낸 윤태영 씨가 피해자에게 가서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술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 측의 연락을 받은 윤태영 씨가 사고 6시간 만인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당시 윤태영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9%였어요.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을 고려해서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 0.140%로 판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위드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고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용하는 건데요. 위드마크 공식은요, 마신 술의 양, 그리고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해내는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윤태영 씨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일단 다 드러났잖아요. 내가 지금 일단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가긴 했지만 사과도 늦었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뭐 어떠한 변명 없이 이번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과 뭐 이런 거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윤태영 씨 때문에 또 곤란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일단 뭐 드라마 그렇게 자주 출연하지 않는 윤태영 씨인데 그때 하필 두 드라마가 몰려 있었어요. 하나는 백일의 난구님인데 이게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예요. 그래서 윤태영 씨 갑자기 이런 무리 사건이 터지니 캐스팅을 바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제작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새로 배우 찾고 힘들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덜해요. 더 큰 피해를 입은 건 미스 한무랍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이것도 역시 사전 제작 드라마였고 이건 이미 촬영을 다 끝낸 거예요. 제작진은 통편집으로 윤태영 씨 분량을 다 드러내야 됐고 이 대체할 배우를 찾아서 재촬영을 하는데 재촬영을 하지만 혼자 있는 건 촬영하는데도 같이 있는 거 피해가 심각하죠. 이러다 보니까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2년 만에 그 복귀작이 물거품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 계속됐었던 이유가 따로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태영 씨가 데뷔 이후에 사실 어떤 작품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딱 떠오른 게 왕초 이후에 생각나는 게 많지 않으신 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태영 씨가 그만큼 작품을 정말 신중하게 고르는 배우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그 뜸하게 작품에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해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면서 매 작품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몰입하는 걸로 워낙 이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윤태영 씨가 백일의 난구님으로 이 오랜만에 배우로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대중의 정말 큰 기대를 모았는데 음주운전이라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대중과 만날 이 기회조차도 스스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싸늘한 시선이 계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자, 다음 스타 눈코입 퀴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분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 논문 표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던 트로트 네. 가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굴이 표절? 조금 낯이 보이죠? 있죠. 네, 박사? 트로트 가수. 네. 네. 맞습니다. 박사 가수라고 불렸던 분이죠. 네,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네, 할까요? 네. 바로 가수 홍진영 씨. 홍진영 씨. 네. 네, 지난 4월 6일이었죠. 이 가수 홍진영 씨가 1년 5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마치고 신곡을 들고 또 가요계 복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홍진영 씨는 학위 이 논란 이후에 모든 활동을 접고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그 수순을 스스로 선택을 한 스타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홍진영 씨가 얼마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라운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 하지만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번, 1000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정말 뭐 몇 번을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홍진영 씨가 1년 5개월 만에 복귀하게 되는 건데 복귀하는 이유는 뭐라고 전해집니까? 지금 이제 최 기자가 말씀하신 건 이제 몇몇 매체와 인터뷰를 네. 한 거고 네. 그 전에 소속사가 먼저 보도자료를 냈어요. 복귀 계획을 알리는. 근데 그때 이 복귀 이유가 좀 거창해요. 뭐라고 하냐면 소속사 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자신의 과오와 불찰에 대해 속죄를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 이 어떤 속죄, 잘못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다 보니까 좀 여론이 사실 그렇게 그닥 좋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필 편지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냥 소속사를 통해서 딱 보도자료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좀 한몫을 했다 싶습니다. 네, 그런데 홍진영 씨가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단 이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귀를 이렇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직원들을 위해서다, 직원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홍진영 씨가 일단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인 대표이자 유일한 소속 가수입니다. 활동을 못하면서 그동안 6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 손실이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를 홀로 감당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쉬는 동안 이럴 거면 진영아 혼자 하지 말고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주변에서 받기도 했었는데 이 제안을 받은 홍진영 씨가 혹시 나 혼자 말고 우리 직원들까지 다 갈 수 있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상대방 측에서 그럴 수는 없다. 올 거면은 뭐 너나 너 뭐 매니저 정도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대답에서 이제 홍진영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 혼자 살자고 지금까지 나를 믿어준 직원들을 다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년 5개월 만에 복귀. 근데 이제 네. 복귀 시점을 4월로 잡았죠? 네. 뭐 4월로 잡은 이유는 흔히 5월을 행사의 달이라고 해요. 트로트 가수에게 놓칠 수 없는 달이죠. 그래서 한 달 먼저 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도 홍진영 씨가 솔직한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복귀합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활동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들어올려온 소식이 뭐였죠? 100억 투자 받아서 50억 잭팟 터졌다였잖아요. 사실 투자를 받으면 투자사에게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컴백하고 뭐 신인 걸그룹도 키우고 다른 신인도 키우고 사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수순인데 지금 역시도 조금은 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진영 씨가 좀 더 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복귀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뭐 일명 쩐의 전쟁으로 불린다던데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100억 투자를 받았어요. 세상에 100억이나 사실 이제 기간이 언제까지냐, 언제 복귀하냐,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늘 계속 말해오고 있지만 대중이 판단하는 건데 일단 홍진영 씨는 본인이 이제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러니 나는 복귀한다는 사실을 알린 셈인데 자, 여기서 보면요. 왜 그러면은 이게 뭐 논문 위조 논란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100억이나 됐을까? 그 투자사 입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홍진영 씨가 굉장히 활동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복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지금 업계의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사의 여왕 이렇게 불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1년에 기름값만 해도 1억 2천만 원인가 뭐 그렇다 이럴 맞아요. 정도인데 대체 출연료가 얼마면 이런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일단 공개된 이 홍진영 씨의 1인 기획사 이 평가 의견서에 따르면요. 홍진영 씨의 행사 출연료는 당시 회당 1,400만 원이고요.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회당 3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죠.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만 372건이 있었고 2018년에는 336건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행사이고요. 비공식으로 참여한 행사까지 더하면 연간 400회가 훌쩍 넘지 않겠느냐라고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단순 계산으로는 이 홍진영 씨가 1년에 400회의 이 행사를 하면은 수익만 56억 원이 된다라고 아주 단순 계산으로는 가능하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돼서 사실 요즘 대면 이 행사나 대면 콘서트가 점점 부활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홍진영 씨가 그 효과를 정말 크게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진영 씨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페이를 받지 않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뭐 좀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반성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지금 대중에게서 잠시 거리를 두고 있던 요 1년 5개월은 코로나 기간이라 행사가 없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행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저 홍진영 씨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로 넘어야 되는 산이 좀 있네요. 네, 보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논문 네. 표절, 이 꼬리표를 떼야 돼요. 왜냐하면 2013년에 1차로 논문 표절 의혹 불거졌을 때 본인이 절대 그런 불법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이제 결국은 6년 만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예인한테 제일 무서운 건 거짓말 논란입니다. 이 거짓말 논란 본인이 잠식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이슈인데 언니입니다. 네. 언니가 사실 이제 같이 방송에 나왔는데 굉장히 호탕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아서 그때는 이 홍진영 씨랑 윈윈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 뭐 개인 방송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또 뭐 정치 관련 요런 또 모임에서도 너무 밝게 부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동생이 자숙하고 있는 같은 상황에 같이 연애 활동하는 언니마저 또 이런 또 생각지도 못한 불똥도 튀고 있네요. 네, 근데 언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홍진영 씨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니에게 뭐 방송 출연 섭외가 들어왔다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날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홍진영 씨 언니에게 방송 섭외가 간 게 맞대요. 사실 워낙 예능감이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방송계에서 욕심을 냈던 것 같은데, 이후 이 홍진영 씨 언니가 홍진영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내가 앞으로 방송 욕심을 가지지도 않을 거고 난 진짜 지금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나 때문에 동생이 욕먹는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속상하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네. 홍진영 씨도 이 언니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진영 씨가 이 가수의 연장선으로 제작사가 되려 그래요. 이건 뭐 어떤 얘기인가요? 뭐 투자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작해야 되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오렌지 캐러멜 같은 3인조 걸그룹 내가 키워보고 싶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도 홍진영네 회사에서 이 트로트 걸그룹 만든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냥 얘기 들은 김에 진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큰 돈을 받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신인들을 내면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마지막 스타가 나왔고요. 네, 이분 이 보시면 안경 쓴 게 보이죠? 네모난 안경이 트레이드마크인 분입니다. 가수 겸 화가인 아트테이너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가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분이죠. 아, 그림. 네, 네모난 안경을 주로 그림 쓰시는. 얘기하니까 네. 알 것 같네요. 네. 한국 포크 음악의 대부이면서 세시봉의 주역이기도 한.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림과 관련해서는 또 예술계 괴짜다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렸던 가수 조영남 씨 맞죠? 네, 조영남 씨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5년 동안 법정 공방도 길었고, 근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에게 그 화가가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 이런 제보가 검찰에 이제 맨 처음에 경찰부터 시작해서 결국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이 대작 화가한테 그림을 그리게 한 게 약간 덧칠 작업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리게 하고 본인이 오히려 덧칠 조금 하고 서명한 다음에 총 17명에게 21점의 그림을 팔아서 한 1억 5,350만 원의 이 이득을 봤다, 구매자들을 속였다 해가지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했죠. 2심에서는 요 대작 화가가 어떤 완전히 대신 그려줬다라고 보긴 어렵고 어떤 기술적 보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또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하고 대법원에 또 항고를 하게 됩니다. 네.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에서도 조영남 씨의 손을 들어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5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2020년에 조영남 씨는 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됐죠. 네, 이게 관행일지 사기일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처음 시작 어떻게 좀 벌어지게 된 건가요? 네, 정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이 그림 대작 논란 사건, 그 진실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사건인지 조영남 씨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때는 화투를 잘라가지고 진짜 화투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조수한테 이걸 좀 똑같이 그려라. 그러면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인을 해서
팔잖아.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조영남 네가 그린 게 아니고 이건 조수가 그린 거기 때문에 조수의 그림이지 왜 네가 팔아서 횡령을 하냐. 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조 작가를 썼다 이거죠. 네. 보조 작가를 글쎄 화가들이 보조 작가를 쓰는 일이 흔한 일인가요? 일단 조영남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양의 르네상스 시절 이후 이 보조 작가를 쓰는 게 뭐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화가들이 성명도 냈죠. 혼자서 작업하는 많은 화가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진중권 씨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미술 전문가기도 하니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개념 미술, 팝아트 요게 나온 뒤부터는 화가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졌고 그것의 기술적 실행은 보조 작가들이 하는 그것이 관행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네. 하기도 했죠. 조영남 씨의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하다는 네. 게 조영남 씨 입장이고 검찰에는 아이디어를 표현한 그 주체 화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영남 씨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화투 그림인데 네. 이 화투라는 아이디어를 내가 낸 거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어. 원천 작가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조영남 씨 그림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화투 화가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화투 그림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됐냐 하면요. 1970년대 초에 미국에 갔다가 이 교민들이 화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싫어하면서 화투는 좋아하네. 참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투 그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작품의 컨셉 그리고 애초에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조영남 씨의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린 그 대작 화가는 누구였어요? 네, 이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을 대작한 분은요, 바로 송기창 화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여러 이제 작가들의 조수로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서 그때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고 백남주 작가 밑에서 조수로 일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조영남 씨 그럼 이 대작 작가하고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일단 송 작가와는요 미국 유학 시절에 알게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2008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고 2009년도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이 정말 호영호재할 정도로 엄청나게 친한 사이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조영남 씨가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건가요? 네, 송화백에 따르면은 조영남 씨가 너 조수할래?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장난처럼 시작이 됐고 그래서 몇 점을 그려줬더니 이제 그게 화투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아예 이제 정식화가 된 거예요. 근데 화투 그림은 뭐 단순하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오광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오광을 그려줬는데 이 송화백의 주장은 오히려 그 기존에 조영남 씨가 그렸던 그림의 어떤 어색한 화투 배우를 자신이 구도를 바꿔서 새로 그려줬다. 그랬더니 또 조영남 씨가 보고 괜찮네.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본인이 이제 그리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려줬다는 그림이 200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21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림은 사실 어디로 갔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나간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송 작가, 대작가가 이제 그걸 그린 거고. 네. 그러면 송 작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얼마를 받은 거예요? 일단 송 작가는요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 한 점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팔릴 때는 이게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네. 하고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림 한 점에 최고 뭐 1,000만 원까지도 가는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당 1,000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크기가 비용이 좀 있는 그림으로 업계에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송 작가가 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았다. 뭐 그것뿐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이 불거졌던 게 지난 2016년이거든요. 근데 그림 작업을 함께한 건 2009년입니다. 꽤 오랜 시간 이 두 분이 함께 했는데 뒤늦게 대작 논란이 불거진 그 이유도 좀 듣고 싶어요. 뭐 송화백이 나 10만 원 밖에 못 받아서 속상해하고 제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이분의 작업실이 속초에 있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한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이 작업실 주인이 정말 오늘은 돈을 받아보리라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조금 창문으로 봤더니
화투 그림이 막 많더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저 비싸다는 그림을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안 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런데 이 신고된 사실을 기자가 인지해서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근데 조영남 씨가 어쨌든 1심에서 유죄 판결했고 이거 불복해서 재판을 계속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조영남 씨가 재판을 이렇게 계속해서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영남 씨가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잖아요. 내가 사기죄로 걸렸는데 평생 사기꾼이 되는 거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내 성격에 사기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나를 매장시킬지 운명에 걸고 있는데 정말 나는 그냥 끝까지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지금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거죠? 일단 우여곡절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조영남 씨가 최근에 화투를 주제로 또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70점이 공개가 됐는데요. 작품 3점은 즉석 경매를 통해서 가격은 좀 많이 내려갔죠. 350만 원에서 약 450만 원 사이에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좋은 점은 이 판매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기 꿈꾸는 사고뭉치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로 아주 예쁜 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바람도 같아요.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어서 아마 그 예쁜 꽃들이 오늘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온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그렇고 어제도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